자, 오늘은 함수에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거고요. 함수는 우리 펑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함수의 개요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고, 라이브러리 함수, 그래서 라이브러리 함수 혹은 내장 함수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함수를 정의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사용자가 정의하는 함수를 기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 좀 할 거고, 자료를 교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매기 변수, 그 다음에 함수 오버로딩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할 겁니다. 그리고 요 오버로딩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C++에 이제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함수의 사용 범위, 유지 기간, 뭐 이거는 C, C++ 전부 다 해당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함수들은 C하고 뭐 C++들 어떤 부분은 C에만 있고 어떤 부분은 C++에만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요것들은 뭐 사실은 그 플랫폼은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딱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C++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개요랑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함수, 자료 교환에 대한 부분들은 C, C++하고 다 이제 공통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통된 부분들을 그냥 사용하면 될 거고요. 자료 교환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조금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들은 좀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개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함수의 필요성은 그 큰 규모의 프로그램을 이제 만든다고 보면은 좀 세분화할 필요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브 모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했을 때 모듈 형태로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이제 서브 모듈이다 라고 얘기하면 어떤 큰 모듈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작은 모듈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유지보수를 위해서 간단한 부분으로 나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복잡한 문제를 작은 문제로 나누고 합치는 방법. 이게 이제 디바이드 앤 컨커라고 하는데, 분할 정복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분할 정복, 디바이드 앤 컨커는 사실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있어서의 핵심 철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제 프로그래밍 효율이 이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소프트웨어 공학을 공부하게 되면 이제 좀 더 심도 깊게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함수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다른 이름으로 메소드, 프로시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메소드는 여러분들이 C++에서의 멤버 함수라고 이야기하는데, 함수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메소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메소드라는 이름, 이렇게 메소드다, 여러분들 어디선가 이렇게 볼 때 메소드라는 용어를 보게 되면 얘는 C++에서 왔구나 이렇게 보면 되고요. 프로시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얘는 절차지향적인 프로그래밍에서 이게 나오는 거라서 C에서 많이 왔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되면은 그 메인 함수에서부터 우리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데, 이 메인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입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면,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잖아요. 구현을 하게 되면 사실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은 우리가 실행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운영체제에서 우리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주는 거죠. 자,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준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프로그램 작성하면 컴퓨터에게 어떤 명령을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정확하게는 명령의 그 나열들, 인스트럭션 시퀀스들을 이제 우리가 그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오퍼레이팅 시스템 입장에서 보게 되면 프로그램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건가?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명령이 이렇게 있는데 이 명령어의 나열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그러면 이 명령어의 나열들은 실제로는 바이너리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0과 1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바이너리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명령어들을 어디서부터 시작할 건가? 시작하냐? 이게 이제 진입점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뭐라고 진입점 이렇게 하고 영어로는 엔트리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은 다 엔트리 포인트로서 메인 함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그 얘기 예전에도 했었던 것 같은데 왜 지금 다시 얘기하냐면 이 메인이라는 엔트리 포인트도 실질적으로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함수를 공부하니까 이 그 함수인데 지금 보면은 여기에 우리 함수를 정의할 때 이 앞에 반환값, 반환형 혹은 값을 쓰고요. 그 다음에 함수의 이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argument들을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책에서는 우리가 함수 혹은 프로그램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메인 함수가 있고 입력에 대해서 처리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 출력에 대해서 담당해주는 함수들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프로그래밍 하면은 좀 더 수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이렇게 나눠서 프로그래밍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이게 이제 모듈로 작은 문제로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나눈 건데 뭐 억지로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 함수에서 보게 되면 return 0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형태가 이 메인 함수의 형태가 거의 모든 프로그램의 모든 C, C++ 프로그램의 기본 형태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요 return 0 이렇게 있습니다. return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메인 함수가 어떻게 혹은 누구에게 리턴 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요 누구에게 리턴을 하냐면 오퍼레이팅 시스템한테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0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정상 종료 이렇게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 이렇게 할 때 0으로 이렇게 리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리턴 값이 0이 아닌 다른 값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에러를 이제 리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본 법칙이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리턴 1 그래서 리턴 뭐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리턴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턴을 근데 0이나 뭐 1, 뭐 마이너스 1 이렇게 리턴을 뭐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상 종료인데 마이너스 1을 리턴한다고 해서 뭐 특별히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여러분들이 오퍼레이팅 시스템도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 뭔가 프로그램이 비정상 종료되었을 때 그게 하드웨어 이슈인지 프로그램 이슈인지 뭐 다른 이슈인지를 알아서 시스템을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그 메인 함수에서 return 0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함수의 장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뻔한 얘기라서 이제 넘어가는데요. 일단은 그 함수의 장점은 분할 처리입니다. 분할해서 처리할 수 있다. 복잡한 시스템을 한꺼번에 작성하는 것보다 작은 부분을 작성하고 조립하는 형태가 더 수월하죠. 자, 그 다음에 함수로 이제 모듈을 나눠서 여러 가지의 모듈로 나눠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오류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요거는 이제 변수의 그 라이프 스팬이라고 하는데 생명 주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류를 확인할 때 굉장히 수월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요게 이제 나중에 되면은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함수를 정의를 하면 이것도 예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로 묶이기 때문에 변수의 생명 주기가 요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 안에서만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함수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이게 이전에서 우리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은
코드들이 이렇게 기술되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실행이 되는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었느냐 이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해서 오류를 확인하려면 우리가 즉 이 부분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에러가 나서 프로그램이 종료되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 이 오류가 난 지점에서 바로 위를 봐야 될지 아니면은 더 이전을 봐야 될지 이게 필요한데 함수로 나누게 되면 여기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짧게 나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류를 좀 더 쉽게 찾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재사용을 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미 작성한 함수를 다른 곳에서 쉽게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만들 수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재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 봐야 되는 게 함수의 이름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함수의 argument, 인자값을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 밑에 라이브러리라고 이렇게 있는데 잘 쓰여진 그리고 자주 사용되는 함수를 보관하는 곳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함수의 definition과 declaration 이렇게 되는데 함수의 이제 definition과 declaration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만든다, definition 정의한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보면은 요 앞에서 return 자료형, 그 다음에 함수의 이름, 그 다음에 몇 개 변수 리스트 이렇게 갖고 함수의 본문, 함수의 body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컬리 브레이시스로 이렇게 묶여 있죠. 이 컬리 브레이시스로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거 자체가 이제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야. 그래서 이게 하나다 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리턴 자료형 이렇게 있는데 이 자료형은 여러분들이 그 인티저일 수도 있고요, 플로트, 캐릭터 혹은 이 각각의 타입의 포인터형 될 수도 있고, 뭐 스트럭트형, 그 다음에 뭐 다른 타입들, 사용자 정의형 형들도 전부 다 붙을 수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도 포인터형이 다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C가 되고, 그 다음에 C++의 경우에 있어서는 앰퍼샌드라고 이야기하는 참조형까지 이제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매개 변수의 리스트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인티저, 플로트, 뭐 캐릭터, 그 다음에 스트럭트형, 기타 다른 형들 모두 다 가능하고요. 포인터, 각각에 대한 포인터들도 다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참조형도 전부 다 올 수가 있습니다. 자, 리턴 타입하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 리스트하고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리턴 자료형은 이제 타입 하나에 대해서만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 리스트는 여러 개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개. 요게 차이점이고요.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텐데 C와 C++의 차이점이 두 개가 이야기하는 철학이 조금 다 달라서 요 달라지는 부분이 요 매개 변수 리스트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요게 조금 달라집니다. 자, 함수의 선언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함수의 헤더, 요 헤더가 뭐냐면 body, 우리 보통 이제 그 여러분들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뭘 얘기하냐면 헤드하고 body 이렇게 나눠요. 예, 여러분들이 나중에 HTML을 공부할 수도 있을 텐데 이 HTML 웹페이지를 전부 다 보면 헤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헤드, 그 다음에 body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body 이렇게 태그로 묶여 있죠. 그래서 컴퓨터 공학에서는 항상 이렇게 헤드와 body로 나눈다. 여러분들 나중에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쪽도 공부하게 되면은 이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헤드와 body다
이렇게 항상. 그래서 요 헤드는 요 바디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헤드, 바디 이렇게 나뉘는데 함수를 선언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함수의 헤더 부분, 요 헤드 부분에서 정보를 딱 필수 정보들만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의 헤더는 뭐냐면 return 타입, 그 다음에 이름 이렇게 하고 가로 열고 매개 변수 리스트 이렇게 붙고 가로 닫고 세마이콜론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헤더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함수의 선언이라고 이야기하고 함수의 프로토타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함수의 호출 방법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함수를 호출할 때 어떤 매개 변수를 넣어야 되는지를 넣는지 이거를 정의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요 함수의 호출 매개 변수를 넣는다. 요게 어떤 의미냐면 선언이 되었으면 그리고 이제 컴파일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정의를 찾아요. 그러니까 선언은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위에서 선언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나중에 되면 헤더 파일이라고 해요. 요거를 조금 더 자, 이거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죠. 자, 보통 함수에 선언이 이렇게 있고요. 이거를 하나의 파일에다가 만들어요. 보통은 여러분들이 H 파일이라고 하는 파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함수에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c 혹은 .cpp 이렇게 해주는 파일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소스 파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함수의 정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의 그 응용이 가능해지냐면 이 헤더 파일에는 함수의 선언들만 기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cpp 파일에서는 함수의 정의들만 이렇게 기술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함수를 만들다가 너무 잘 만들었어. 그래서 이 함수를 팔고 싶어요. 그런데 함수의 선언하고 함수의 정의가 다 같이 한 파일에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사실 지금 보면 함수의 선언 없이 그냥 정의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의 지적 재산권이 다른 사람한테 무료로 공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헤더 파일에다가는 함수의 선언만 해줘요. 그래서 이 함수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떤 매개 변수를 넣으면 되는지,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넣으면 어떤 값이 나오는지를 헤더 파일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헤더 파일하고 이 cpp 파일, 정의가 있는 이 cpp 파일을 어떻게 하느냐? 바이너리 형태로 만들어요. 0과 1로 만들어요. 그래서 요 .o라고 하는 오브젝트 파일이라고 합니다. 이 파일로 만들면 그러면 요 파일은 다른 사람이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 h 파일이랑 .o 파일을 두 개 같이 배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요 함수의 선언을 가지고 이 함수를 그 파일을 사용을 하고요. 함수를 사용하고 컴파일러에서는 그 함수가 사용되는 위치에서 여기 바이너리 파일을 참조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머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사람들한테 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그 요즘 얘기로 하게 되면 B2C냐, B2B냐,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오피스처럼 파워포인트처럼 커스터머한테 직접 할 거냐, 아니면은 개발자한테 프로그램을 팔 거냐. 이렇게 됐을 때 요 함수의 선언이라는 것 자체가 개발자들한테
나의 지적재산권을 팔려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파일 하나에다가 함수의 정의를 그냥 다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자, 함수의 정의 이렇게 하게 되면은 펑션 콜 이렇게 하고요. 함수의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서 함수를 호출하는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함수의 이름 이렇게 하고 값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영어랑 한글이랑 이제 그 차이점 이렇게 하는데, 그 파라미터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rgument다 이렇게 되는 용어들을 이렇게 보게 될 거예요. 자, 이 파라미터는 언제 쓰고 argument는 언제 쓰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보통은 인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번역할 때는 그냥 인수다, 값이다, 값을 넣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이 파라미터는 언제 쓰느냐? 선언할 때 혹은 정의할 때 사용을 하고요. 자, argument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호출할 때를 구분해서 씁니다. 그래서 선언하고 정의할 때 우리 함수의 매개 변수를 쓰면 우리 영어로 파라미터 혹은 그 formal 파라미터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파라미터에 타입이 이렇게 딱 있는 거죠. 인티저 A, 인티저 B 이렇게 있는 게 어떤 특정한 형태를 띠고 있고 자료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formal 이렇게 붙여줘요. formal 파라미터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요. 자, argument는 파라미터의 타입 없이 그냥 값을 부여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formal 파라미터라고 이야기하면 펑션에 어떤 펑션이 있다고 해봅시다. 인티저 A, 인티저 B 요게 했을 때 요만큼이 우리 뭐라고 하냐면 formal 파라미터 리스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여러 개 올 수 있으니까 리스트이고, 그 다음에 타입이 여기 앞에 다 붙어 있으니까 formal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 다음에 A, B 요게 이제 파라미터가 되는 겁니다. 얘를 호출하는 시점 이렇게 보면 펑션에 10, 20 이렇게 넣을 수 있는데 지금 값을 넣었죠. 여기에 타입을 쓰진 않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이럴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argument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argument를 하는데 이 함수 이름, 이 함수 안에서 뭔가 동작을 하는데 사이드 이펙트들이 이렇게 또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의 호출을 통해 가지고 리턴 값, 부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리턴 값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가작용은 뭐라고 보면 되냐면 메모리상의 값이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종의 그 후위 표현식의 일종인데요. 함수의 이름이 p 연산자고 그 다음에 요 괄호 연산자를 사용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이 괄호 연산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로 보면 되냐면 네, 나중에 제가 한번 다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C++든 혹은 C든 C++든 모든 프로그램의 모든 것들은 오브젝트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오브젝트다라고, 네, 데이터 오브젝트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자, 데이터 오브젝트가 뭐냐? 여러분들이 인티저든 캐릭터든 뭐 다른 어떤 변수를 사용해서 메모리를 하든 요 인티저 캐릭터들 요게 다 각각 메모리 공간을 차지해요. 그래서 오브젝트, 메모리 오브젝트다, 데이터 오브젝트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펑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펑션을 정의하면 이 펑션이 어떻게 되느냐, 메모리로 뭐지?
잠깐만요. 네,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메모리 상으로 올라가요. 메모리 상으로 올라간다는 말은 이 펑션이 데이터 오브젝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수를 정의하는 것처럼 변수를 정의하면 메모리 상에 올라가잖아요. 메모리를 차지하게 되잖아요. 이 펑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오브젝트가 돼서 메모리 상에 올라가요. 그러면 이 펑션은 보게 되면 인티저나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정적이잖아. 메모리 상에 값이 그 메모리가 딱 할당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 펑션은 메모리에 할당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행을 하는 거죠. 뭔가 동작을 하는 거잖아요. 동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냐면 이 펑션이 데이터 오브젝트화 돼서 메모리 상에 올라가는데 얘를 이 데이터 오브젝트를 실행해주는 연산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연산자가 요 괄호 연산자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형태대로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지금은 지금 할 수는 없는데 배우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C 프로그래밍을 교양으로 들었다 가정하고 자, 그래서 모든 펑션은 데이터 오브젝트라고 했잖아요. 펑션은 데이터 오브젝트다. 데이터 오브젝트면 메모리에 적재된다. 이렇게 했어요. 메모리에 적재된다면 주소를 부여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주소를 부여받는다는 것은 포인터로 표현할 수 있다. 포인터로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포인터로 저장할 수 있다 라는 말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주소값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럼 펑션에 있어서 주소값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위에서 펑션 이렇게 했잖아요. 이 펑션에 name 있죠? name 요게 펑션 포인터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요 펑션의 코드가 자, 이 펑션 포인터는 코드가 저장되는 위치예요. 코드가 저장되는 위치 펑션 포인터고 그 펑션의 정의 했을 때 그냥 이름만 앞에 그러니까 괄호를 안 붙이고 괄호 연산자를 안 붙이고 그냥 펑션의 이름만 딱 쓰면 그 펑션 코드가 저장되는 그냥 주소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p 연산자인 펑션 네임에다가 괄호 연산자가 붙으면 펑션 콜이 되는 형태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자, 파라미터 아규먼트는 제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그 프로그래밍을 할 때 첫 번째 관문이 여기 파라미터 아규먼트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뭐랄까 논리적으로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 파트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봐보죠. 인티저 x라고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x에다가 10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펑션을 호출해주고 여기에다가 x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인티저 펑션 인티저 x 이렇게 돼서 어떤 동작을 수행해요. 여기다가 x에다가 20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요게 그리고 return x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뭐 printf
%d x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x 값이 무엇이냐, x의 값은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요 x의 값은 10입니다. 10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20이지 왜 10이지? 이렇게 돼요. 이해가 보면은 이걸 암기로 보느냐 아니면은 이해하느냐의 차이점인데, 자, 여러분들이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argument하고 parameter라고 용어를 따로 구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요런 게 또 쉽게 설명이 되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구분해 놓은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의 이쪽 파트의 x와 이 함수 내에서의 x가 서로 관련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똑같이 이름을 x라고 했으면 이쪽에서도 x지 왜 이게 서로 연관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일단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첫 번째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의 문장을 표현할 때 이거는 우리가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고 하면은 모든 문장을 evaluation 합니다. 평가를 해요. 그래서 값으로 변환해야 되는 것은 값으로 변환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 스테이트먼트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x를 값으로 변환하려고 해요. 요 펑션이라는 걸 함수로 호출해 주는 거잖아요. 함수 호출해 주기 전에 x를 딱 줬어. 그러면 x에 대해서 값으로 변환하려고 해요. 값으로 변환하면 어떻게 되죠? 10이 돼요. 10으로 변환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 x라고 썼으면 펑션에서도 x 했으면 이게 두 개가 서로 상관이 없는 건 왜 이게 같은 이름인데 다르다라고 얘기하느냐? 실제 컴퓨터에서 처리할 때는 값으로 다 치환시켜 버려서 동작시키기 때문에 이름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인티저 펑션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안에 있는 인티저 x 변수의 생명 주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안에 있는 인티저 x의 생명 주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컬리 브레이시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컬리 브레이시스가 끝나는 데까지, 중괄호 시작부터 중괄호 끝에까지가 생명 주기가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인티저 펑션에, 제가 여기서 다시 써볼게요. 인티저 x 이렇게 해서 중괄호를 이렇게 했으면 이 코드는 실제 컴퓨터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펑션이 호출됐을 때 중괄호를 시작하기 전에 인티저 x라는 변수를 하나 생성해 놓고 요 argument 값 있죠? 그 argument 값으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다시 파라미터가 있으면 이 파라미터를 argument 주어진 argument로 초기화 해주고 curly braces 여기 펑션에 body를 실행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값을 복사해 주는 거예요. 포멀 파라미터는 그러니까 펑션의 포멀 파라미터는 컬리 브레이시스를 실행하기 전에 메모리를 그때그때마다 할당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값을 주어진 아규먼트 값으로 초기화해주고 바디를 실행시킨다. 요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규먼트로 변수 이름 x를 넣든 y를 넣든 뭐 10을 넣든 20을 넣든 0을 넣든 상관없이 이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포멀 파라미터 리스트에 있는 모든 변수를 그때그때마다 새로 할당해주고 주어진 아규먼트로 값을 채워주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펑션이 어떤 시점에 어떻게 호출되더라도 동일한 결과를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포멀 파라미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값을 초기화해야 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능이 떨어진다. 복사를 해줘야 되니까. 매번 복사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얘를 복사하면 성능이 떨어지니까 복사하지 않고 원래 있던 메모리 그대로 넘겨주면 안 돼? 라고 생각한 게 이제 포인터예요. 메모리 주소를 넘겨주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복사하지 말고 그 안에서 써라. 이렇게 해주는 게 있고, 복사해서 포인터를 이렇게 딱 넘겨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데이터는 있기만 해. 이 메모리 공간을 쓰지는 말고 그냥 참조만 해. 그런데 이제 주소를 넘겨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대로 못하게 하려고 이제 사람들이 기능을 추가한 게 이제 컨스트라는 거예요. 나중에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종류는 라이브러리 함수 혹은 내장 함수, 프리미티브 함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리 정의되어 있는 함수들이고, 수에 대한 관련된 것들은 CMS, 문자에 대한 것은 C타입, Cstring, 시간에 대한 것은 Ctime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C 하고 C++의 차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C는 요 헤더 파일, 요게 지금 CMS, C타입, Cstring, Ctime 요게 다 보면은 헤더 파일 명이에요. 그래서 C 같은 경우에는 다 뒤에 .h로 끝납니다. 그래서 수 관련해서는 math.h, 그 다음에 type.h, string.h, time.h 이렇게 요 h로 끝나는 게 보통은 C가 되고요. C++에서는 .h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있는 것처럼 CMath, 그 다음에 C타입, Cstring, Ctime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러면은 C++에서 C를 사용할 수는 없나? 그러니까 다른 말로 math.h를 사용할 수는 없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math.h 사용할 수 있습니다. C, C++ 이렇게 하면 C에서 C++가 C에서 C++를 C++로 확장한 거예요. 그래서 C에서 이게 비하늘 스트럽이 C++를 만들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스티뮬라 67에서의 객체 지향적인 특징을 가지고 오고 C에서의 그 성능이 빠른 것들을 가져와서 두 개를 합쳐가지고 C++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C++를 만들 때 어떻게 했냐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만들려고 보니까 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C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C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가져오고, 거기서 객체 지향적인 철학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을 추가해가지고 C++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C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C++에서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 코드가 C, C++하고 잘 구분이 안 되게 이렇게 사용했었고, 구문도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C도 발전이 됐고 C++도 발전이 됐어요. 그리고 C에서 발전된 부분을 C++에서 차용하기도 했고, C++의 내용을 C에서도 차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사용자 함수, 정의 함수 이렇게 할 때 이 발전됐다고 했잖아요. 이 발전되는 게 그 표준이에요. 표준. 그래서 2011년도 표준이냐, 98년도 표준이냐, 이렇게 표준들이 이렇게 있는데, C와 C++의 차이점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C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변수가 모두 정의되고 선언되고 그 다음에 코드가 옵니다. C++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변수 선언 위치는 자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C에서는 이것도 나중 표준에서는 또 풀렸어요. 그러니까 C하고 C++를 따로 공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중복해서 공부하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도 보면은 앞에서도 개념 C++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C++를 많이 알면 C는 어떻게 보면 좀 C++의 스페셜 케이스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C++를 알면 C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C++는 좀 더 자유도를 줬으니까 C++의 특수한 케이스로 변수가 먼저 모두 다 선언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니까 요게 이제 앞서 포멀 파라미터 초기화해 주는 거랑 비슷하게 그 개념하고 같이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변수를 다 사용하는 모든 변수를 초기에 함수 바디 맨 위에다가 선언해주고 그 다음부터 이제 코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사용자 정의는 정의 함수는 자기가 그냥 정의해서 쓰는 겁니다. 자, 라이브러리 함수들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라이브러리 함수는 그 설명을 안 할 겁니다. 설명을 하지 않을 거고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있으면 이 라이브러리 함수 다 아느냐 이렇게 하면 다 몰라요. 교수도 이렇게 보면은 그 cpp-reference.com이었나 그런 사이트를 참조해서 씁니다. 표준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다 외워가지고 하면 외울 게 너무 많아요. 표준이 바뀌면 또 달라지는 거고. 차이점 C++의 차이점 이렇게 하면 C에서는 자 C++는 객체 지향이고 C에서는 절차 지향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객체 지향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객체 지향의 특징 여러 개를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상속이 있고 두 번째는 데이터 은닉, 캡슐화 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다형성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 얘기를 해요. 이네리턴스, 캡슐리제이션인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데이터 인포메이션 하이딩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형성은 폴리몰피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객체 지향은 제가 이렇게 보면 이런 예도 했을 거예요. 갸가 예, 부산 사투리죠. 자 요거 하면은 갸가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보면은 요 전라도 사투리 하면은 그 전라도 사투리 맞나? 요즘 좀 많이 헷갈려. 그러면 거시기 뭐 이런 그 대명사들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이렇게 보면 가가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그 사람 맞냐? 저 사람이 내가 어디서부터 그래서 갸가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어저께 말했던 그 사람이냐? 그러니까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컨텍스트에 따라서 다르게 컨텍스트에 따라서 동작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가 되는 거냐면 요거 개념을 확장을 하면 인티저든 플로트든 다른 어떤 타입이든 내가 원하는 동작이 있어요. 그러면은 인티저, 플로트 어떤 타입이 오더라도 내가 원하는 동작을 수행하게끔 하자. 그래서 다 형인 거예요. 타입은 여러 개인데 형은 여러 개인데 동작하는 것은 하나로. 자 그래서 여기 ABS라고 이렇게 있죠. ABS 요게 absolute 펑션입니다. 절대값을 취해주는 펑션이에요. 되게 아주 간단한 펑션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죠. 정수가 들어왔어. 정수가 들어왔을 때 정수 값을, 양의 정수 값을 반환해줘요. 마이너스 1이 들어오면 플러스 1을 리턴해주고, 이렇게 해주죠. 자, 그런데, 마이너스 0.5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펑션은 플러스 0.5를 리턴해줄 거예요. 그죠? 그런데 C++에서는 얘가 인티저든 플로트든 뭐든 상관없이 ABS 펑션을 쓰면 그러면은 양의 값으로 리턴해 줍니다. C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타입이 안 맞아서 동작 못해요. 이렇게. 그래서 플로트를 위한 ABS, 그 다음에 long 타입을 위한 ABS, 일반 ABS 이렇게 타입마다 각각 다 펑션을, 절차를 다 기술해줘요. 그게 이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C에서는 내가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동작시켜야 되는지 하나하나 다 기술해줘야 된다고 한다면 C++에서는 그냥 내가 너 하고 싶은 게 뭐야? 나 절대값 취하는 거야. 절대값은 소수가 오든 정수가 오든 큰 수가 오든 작은 수가 오든 그냥 절대값 취해. 다 형성. 그래서 타입이 여러 개더라도 동작은 하나만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게 이제 펑션 오버로딩이다 이렇게 개념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삼각함수, 가계 크기를 삼각비로 나타내는 함수, 게임이나 다른 데서 많이 사용을 하죠. 라디안 값을 사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필요할 때 보시면 되겠고요. 문자 구분 이렇게 하는데 넘버냐, 알파벳이냐, 아니면은 컨트롤 문자냐, 뭐 슬래시 n 같은 거, 숫자냐, 디짓이냐, 뭐 이런 거를 함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라이브러리 함수, to lower, to upper 이런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되겠고요. time 이렇게 하면은 지금 타임 제로 이렇게 넣으면 1970년도 1월 1일부터 현재 함수가 호출되는 시점까지의 시간을 초로 반환해줘요. 네, 굉장히 큰 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시간을 화면에 출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함수들이 이렇게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최초로 만드는 사람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이 함수들 각각에 대해서 다 만들어 뒀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라이브러리 함수로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더 만들 필요 없이 그냥 가져다 쓰면 되겠습니다. 랜드 값 보면은 0부터 랜드 맥스, 요 랜드 맥스인데 이 랜드 맥스는 컴퓨터마다 다 달라요. 32비트 머신이냐 16비트 머신이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컴퓨터에서 동작시키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값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2의 15승 마이너스 1, 0부터 2의 15승 마이너스 1 사이에서의 정수값을 반환해 줍니다. 그래서 요 값을 쓰는 거, 랜덤한 숫자의 범위 확대, 축소, 이동하기,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고민해 보면 나오는 거라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책에서는 불필요하게 모르겠어요. 저는 이 책이 그림이 많아서 이 책을 선택하긴 했는데, 이 사람의 설명하는 방식이 혼자 공부할 때 개념을 잡기 좀 좋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선택하긴 했는데 조금 불필요하게 여러 가지 패턴들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매개 변수가 없는 보이드 함수, 매개 변수가 있는 보이드 함수, 매개 변수가 없고 리턴 값이 있는 함수, 매개 변수가 있고 리턴 값이 있는 함수. 사실 그래서 매개 변수와 리턴 값 요 두 개의 컨비네이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조합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냥 참고하면 되죠. 자, 리턴. 자, 그래서 여기 리턴 이렇게 있는데 이 리턴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리턴, 컴마, 이렇게 세미콜론 이렇게 있는 거는
그냥 그 no operation이라고 있죠. no op이라고 있으니까 그냥 없어도 괜찮습니다. 자, 함수 내부에서 이제 부가작용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부가작용이 없으면 함수 호출의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화면에다가 값을 보여준다든지 뭐 다른 것도 이 컴퓨터의 상태, 메모리 상태를 변화시켜주면서 동작시켜주는 거니까 그냥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이제 하는 것들은 그냥 넘어갈 거예요. 매개 변수가 있는 void 함수는 값을 넣어서 뭔가 동작을 수행시켜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return 있는 거는 return 값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함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부가작용을 일으키면서 반환되는 값을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정규 수업을 배운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함수를 선언하고 호출하고 정의하는 거 앞에서 다 설명했으니까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료의 전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요게 사실 이 수업에서 중요한 내용이죠. 값으로 전달하느냐, pass by value냐, 참조로 전달하느냐, pass by reference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는 사실 여기에다가 자료 전달하면은 pass by reference, pass by pointer 뭐 이렇게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자료 교환을 한다 하면은 크게 사실은 자 이렇게 정리해 보죠. 자, 제가 이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료 교환이다 라고 하면은 실제로는 값 아니면 메모리 주소예요. 다르게 좀 더 쉬운 얘기로 한번 해보죠. 값을 반환하냐? 값을 반환한다? 이게 좀 용어가 좀 그렇다. 복사하느냐? 아니면 주소를 전달하느냐? 참조하느냐? 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개 끝이에요. 복사하느냐, 참조하느냐. 자, 이 복사하는 것은 값을 복사하는 거예요. 주소를 전달하는 방법은 두 가지, 참조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주소를 전달하는 게 뭐냐, 포인터를 넘기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공간을 넘기는 거. 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pass by value, pass by reference인데 이 공간을 넘기는 거는 C++에서 추가된 거예요. 그 다음에 값을 복사하고 포인터를 넘기는 거 요 두 개는 C에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C++에서는 자료 함수에 있어서의 자료 교환은 세 가지 방법이다. 복사하는 거, 포인터 넘기는 거, 공간을 넘기는 거. C에서는 값을 복사하는 거, 포인터 넘기는 거.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차이점 어떻게 하냐면 요거는 이제 다다음 시간 정도에 이제 포인터랑 그 다음에 배열 요것들을 이렇게 공부할 텐데 미리 당겨서 좀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 요 심볼 있잖아요. 요 심볼이 변수 앞에 이렇게 붙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주소를 나타내요. 그래서 %가 변수에 뒤로 오면 참조를 나타냅니다. %는 여러분들이 그 변수하고 연관이 되었을 때 항상 주소나 공간을 이랑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자, 요거 관련해서는 맨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아니다. 네, 그 설명하려고 아예 딱 이렇게 빈 칸을 딱 만들어 놨네요. 자, 기본적으로 모든 것은 그냥 개념적으로 많이 정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엇이냐? 다 값의 복사예요. 요것만 딱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초반에 뭘 이야기했었냐면 그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메모리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 식별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주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간 이렇게 있었고, 값이 있었고, 해석 뭐 이렇게 있었는데, 자, 식별자 우리가 인티저 x 이렇게 해보죠. 인티저 x. 그러면 x에다가 우리 10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식별자는 x고 메모리 주소는 0x1000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공간은 4바이트고요. 32비트 가정하겠습니다. 여기는 값은 10 이렇게 들어가 있고 해석은 정수값 10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펑션 x 이렇게 해줬어요. 이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여기 펑션을 제가 정의해보죠. void 매개 변수가 리턴 값이 없어요. 그 다음에 펑션이 인티저 x 이렇게 함수가 되어 있고 이 안에서는 뭔가 동작한다고 보죠. 그래서 코드가 이렇게 실행되는데 펑션을 딱 만난다. 이 fun 함수를 만난다 하면 앞에서 제가 얘기했을 때 매개 변수 리스트가 있으면 이 함수는 함수 바디를 실행하기 전에 매개 변수 리스트에 있는 모든 매개 변수들을 할당하고 메모리상에 할당하고 그 다음에 분문을 실행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이 테이블이 새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함수의 요 함수를 위한 테이블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식별자 그러니까 뭐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매개 변수에 있는 모든 변수들 다 만들어준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x 이렇게 식별자 x 들어가고 메모리 주소 얘는 뭐 0x20000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실행될 때마다 다르니까. 공간은 4바이트고요. 값은 10이겠죠. 여기 조금 좀 더 다르게 할까? x-1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 값은 9겠죠. 할당하고 생성하니까. 그 다음에 해석은 정수값 9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 테이블이 새로 생긴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값의 복사입니다. 매개 변수에 대해서 할당해주고 그 다음에 아규먼트 값으로 초기화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pass by reference다 이렇게 보죠. C 타입의 reference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C 타입은 초록색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void 펑션이 이렇게 있을 거고 인티저 아스테리크 포인터죠. 에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쓰느냐? 초록색으로 쓰면 펑션에
$x 이렇게 호출해줘요. $x 변수 앞에 $가 붙으면 주소값을 반환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 reference C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식별자는 x예요. 메모리 주소 뭐 0x3000 이렇게 합시다. 자, 그 다음에 공간 4바이트예요. 그 다음에 요 값이 뭐냐? 0x1000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해석이 뭐지? 이렇게 생각해보면 인티저 변수의 주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pass by reference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주소값이 복사되는 거예요. 주소값을 복사시켜서 동작을 하는 겁니다. 자, C++는 핑크색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C++는 어떠냐면 void 펑션에 integer $x 이렇게 붙여요. 자, 사용은 어떻게 하느냐? 사용은 여기에다가 쓸게요. f의 펑션에 x 이렇게 그냥 x 이렇게 딱 넘겨요. 자, 그 다음에 C++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요 테이블을 제가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C++에서는 요 x라고 하지 않고 xy 이렇게 붙일게요. 이렇게 이름이 좀 다를 필요가 있어서 xy라고 변수 이름을 하면 식별자 그 다음에 메모리 주소 그 다음에 공간 값 해서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는 x고 그 다음에 메모리 주소 복사 그대로 가져온다 했죠. 1000이고 공간이 4바이트고 그 다음에 값이 0x100 아니다 죄송합니다. 0x100이 아니라 값이 10이고 해석은 정수값 10 이렇게 한다 했어요. C++에서는 C++의 pass by reference는 어떻게 되느냐? 얘가 재밌어요. 요 식별자 x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x 이렇게 돼 있잖아요. x 이렇게 있으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xy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주소 공간, 값 해석하는 게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식별자인데 메모리 주소, 공간, 값을 이쪽에서만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값이 복사된다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이게 식별자의 그것을 쪼개가지고 재사용한다. 이 개념이 조금 더 가깝습니다. 자료 리턴 값은 void가 아닌 경우 함수라면 리턴 값이 있어야 되는데 pass by, return by value, return by reference, return by pointer가 있는데 return by reference, return by pointer 요거 두 개는 지금 주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return by reference는 일단은 C에서는 사용하지 않죠. 그리고 C에서는 아예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이게 할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되는 건 C 스타일의 코드에서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객체가 소실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리턴 바이 포인터의 경우에 있어서는 요것도 그 함수의 호출 시점에서
전달받은 거 있죠. 전달받은 포인터에 대해서 반환. 근데 요 포인터도 사실상은 이런 경우가 간혹 있긴 한데 보통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함수 호출 시점에서 동적으로 할당된 메모리 공간을 반환. 요게 가장 많습니다. 지금 밑에 전달받은 포인터를 반환하는 경우 이렇게 있는데, 보통은 이런 경우는 어떤 형태가 되냐면 내 프로그램이 정상으로 처리됐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고 싶을 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 있어서는 리턴 값이 정해져 있어요. 뭐로 정해져 있냐면 null ptr, 그래서 null 포인터 혹은 null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void 포인터에 0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제대로 처리가 안 됐다 하면은 return null 포인터로 리턴 해주고, 제대로 처리됐다 하면은 이전에 전달받은 포인터를 그냥 바로 반환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보통은 이렇게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특수한 경우에서만 사용되고, return by 포인터 한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으로는 동적으로 할당된 메모리 공간에 한해서 많이 사용하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매개 변수와 함수 오버로딩인데, 함수 오버로딩은 다양성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다양성도 되게 여러 개의 수준이 이렇게 있는데, 이 다양성의 수준에 있어서는 가장 낮은 수준의 다양성이 함수 오버로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매개 변수인데 어떻게 하느냐? 다양한 형이 있다고 했죠. 근데 동작은 하나다 라고 했어요. 자, 다양한 형이 있으니까 동작은 하나로 처리해 줄 수 있는데, 요게 하나가 아니라 동작이 여러 개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인티저 플로트에 대해서는 a라는 펑션에서 처리해 주고, a라는 동작을 수행해 주고, 캐릭터 그 다음에 더블에 있어서는 b라는 동작을 수행해 주고 싶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다양한 형이라는 게 모든 형이 하나의 동작을 수행한다는 것은 아니니까, 다양한 형이 동작을 처리를 하나의 펑션에서 해준다, 요 개념이라서 n 대 m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하게 구분해 줄 필요성이 있는데, 이게 함수의 시그니처로 구분을 해줍니다. 이 함수의 시그니처는 뭐냐면 함수의 이름과 매개 변수 리스트로 구분을 해줘요.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매개 변수에 있어서는 pass by value인 경우에 기본값도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네, 이거는 디폴트 값을 지정해 줄 수 있다,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써주면 펑션이 이렇게 있으면 integer a equal 10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 왜 이게 되느냐?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을 때 함수의 body가 실행되기 전에 모든 매개 변수를 할당해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초기화해준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디폴트 값, 기본값을 넣어주면 내가 함수를 호출하는 시점에서 값을 넣어주지 않더라도 이제 초기화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함수의 오버로딩 같은 경우에는 함수의 이름과 매개 변수 리스트로 얘를 구분을 하는데, 이게 함수의 시그니처라고 해요. 그래서 요 시그니처가 다르면 다른 함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함수의 사용 범위와 유지 구간이 있는데 스코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유효 범위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 내에서 어떠한 상수, 변수, 객체, 함수 같은 내용들이 있을 때 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유효하느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동일 엔티티에서는 같은 이름을 가지는 엔티티가 중복해서 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까 앞에서 했던 표 있죠? 그 표에서 중복해서 나타나면 얘를 어떤 메모리 공간에 할당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제 모호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의 스코프 보면은 integer calculate integer num 여기 안에 integer num 이렇게 있으면은 요 스코프가 지금 서로 겹치죠.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네, 요게 이제 블록에 이렇게 겹치게 되면은 이제 모호해지는데 여기 위에서 integer sum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의 integer i 이렇게 하면 이 integer sum의 그 유효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냐 정의한 부분 선언된 부분부터 그 다음에 요 컬리 브레이스 끝날 때까지 그 다음에 integer i 요게 유효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컬리 브레이스 전에 해당이 됐죠. 여기에서 됐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루프가 끝날 때까지 i의 유효 범위가 유지가 됩니다. 가시범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로컬 스코프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실습을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외부 블록과 내부 블록의 변수 이름이 같은 경우에 쉐도잉이라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얘가 가려지는 거예요. 잠깐만요. 전역 스코프는 모든 함수 외부에 선언된 엔티티이고요. 전역 엔티티에 접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스코프 레졸루션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콜론 2개를 사용합니다. 함수에 대한 스코프도 지금 여기 정의가 되어 있고요. 보면은 될 거라서 선언된 위치부터 끝까지 그 함수 소스 파일의 끝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매개 변수는 함수 블록이 종료될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자동 지역 변수, 정적 지역 변수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지금 하나로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보면은 여러분들이 샵 include 뭐 이렇게 해줄 거고 뭐 여기에 integer, main 뭐 이런 식의 코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curly braces로 묶여 있지 않는 그러니까 특정 함수 내에 선언되어 있는 변수가 아니라 그 외에 바깥에서 선언된 변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죠. 요런 함수들은 요런 변수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변수들은 그 전역 변수라고 합니다. C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렇게 많이 프로그래밍을 하죠. 전역 변수에다가 전부 다 박아놓고 모든 함수에서 가져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은 요 전역 변수의 라이프 스팬은 어떻게 되느냐? 선언된 시점에서부터 이 함수의 끝까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또 이제 라이프 스팬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그 매크로 뭐 샵디파인 전처리기 이들의 라이프 스팬이 있는데 얘도 선언된 시점부터 파일 끝까지 이렇게 선언이 돼요. 요 컬리 브레이시스 안에 선언되는 건 로컬 스코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컬리 브레이시스 안에서 인티저 a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다면 컬리 브레이시스 안에서 선언된 위치에서부터 컬리 브레이시스 끝날 때까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보면 계속 반복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언된 위치에서부터 시작해서 파일의 끝까지나 컬리 브레이시스 안에 있다고 하면 그 안에서 선언된 시점에서부터 컬리 브레이시스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선언이 됩니다.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매개 변수도
앞에서 얘기했을 때 컬리 브레이시스 로 묶여져 있죠. 그래서 그 컬리 브레이시스 안에서만 유효하다. 포문 안에 있어서 초기화됐던 인티저 i 변수도 컬리 브레이시스 안에서만 유효하다. 이렇게 요게 핵심이고요. 자, 쉐도잉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운영체제에서 메모리 프로그램의 메모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인티저 메인 이렇게 있고 컬리 브레이스 있죠. 여기 안에다 컬리 브레이스 또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컵을 내가 마음대로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니까 여기다가 인티저 a는 10 해주고 요 위에다가 인티저 a는 20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쉐도잉이 무슨 말이냐? 여기 안에 있는 인티저 a는 상위에 있는 a를 덮어 씌운다 라는 거예요. 쉐도잉 한다, 그림자를 들이운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앞서서 선언되었던 변수를 지워버린다 이렇게 됩니다. 내용은 되게 거창한데 실제로는 되게 쉬운 개념이에요. 자, 우리가 운영체제를 만드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보죠. 그리고 메모리를 관리해. 자, 어떻게 하느냐? 컬리 브레이시스 아까 정의했을 때 컬리 브레이시스를 만나면 그러면은 그 안에서 변수를 뭐 100개를 선언하든 1000개를 선언하든 그 컬리 브레이시스가 끝나면 다 삭제해 줘야 돼. 그럼 이거를 어떻게 쉽게 만들까? 펑션 콜도 있고 for문도 있고 while문도 있고 if else문도 있고 다 컬리 브레이시스 만날 때마다 메모리 그 공간 안에 할당된 변수들은 그 컬리 브레이시스 끝날 때 다 삭제해 줘야 돼. 그런데 그게 이제 if문 안에 또 if문이 있을 수도 있고 포문 안에 또 포문이 있을 수 있고 펑션 안에 또 펑션이 있을 수 있어요. 계속 중첩해서 나올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컬리 브레이시스를 만날 때마다 이 컬리 브레이시스 안에서 선언된 변수들을 위한 공간을 따로 할당하자. 운영체제 입장에서 할당하자. 그래서 이거를 레벨 제로다 이름을 이렇게 한번 붙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티저 메인에서 어떻게 했느냐? 인티저 a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할당해 줬어요. 할당해 주고 컬리 브레이시스 또 만났네. 어떻게 하느냐? 메모리 공간을 또 할당해 줘요. 보통은 다시 보통 어떻게 하느냐? 레벨 제로 그래서 인티저 a 이렇게 할당했어요. 컬리 브레이스를 만났습니다. 레벨 1 하나 더 해주고 공간 할당해주고 여기다가 인티저 a 여기다가 값은 10이고 얘는 20이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에서는 현재 프로그램에서는 제일 위에 있는 요 메모리 스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스택에서의 제일 위에 있는 메모리만 참조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안에서 이 컬리 브레이시스 안에서 변수를 뭐 100개, 1000개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공간에서만 지금 이 제가 색칠하는 이 공간에서만 변수가 할당되고 그 다음에 이 컬리 브레이시스가 끝나는 순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를 그냥 싹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티저 a 이전의 변수 값이 살아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다시 여기에다가 레벨 컬리 브레이시스를 만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프로그램 코드 이렇게 보다 컬리 브레이시스가 나왔다. 중괄호 여는 중괄호가 나왔다. 이런 메모리 블록이 하나 딱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함수를 선언하든 변수를 추가하든 막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에서 막 이렇게 처리가 되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전 레벨에서 선언되어 있던 변수나 다른 함수가 이름이 같더라도 제일 위에 있는 것만 참조하니까
그 밑에 레벨에 있는 변수들은 숨겨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이야기한 숨겨지는가, 숨겨진 섀도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근데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레벨 0에 현재 있지만 죄송합니다. 레벨 1에 있지만 레벨 0에 있는 변수를 참조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이게 땡땡이 땡땡. 그래서 더 상위 레벨에 있는 변수를 접근하겠다. 땡땡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에 대한 것도 처리해주고 있어요. 이 땡땡 할 때 우리는 스코프, 레졸루션, 오퍼레이터다 이렇게 하는데, 스코프를 해결해주는 해결사 역할이에요. 스코프, 레졸루션, 오퍼레이터인데, 우리가 C++의 경우에 있어서는 C에서 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 공간을 좀 많이 만들어줬어요. 이 공간을 많이 만들어줬는데, 이 공간이 어떤 게 있냐면 개념적으로 그 클래스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임스페이스 이름 공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C++에서는 이제 일종의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개념을 프로그래밍 할 때 그 개념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종, 속, 목, 강, 이게 생물에 분류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동물, 식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런 하이라키컬한 거, 계층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했을 때 각각에 대해서 이름이라는 유니크한 공간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 공간이라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클래스 공간이라고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철학적인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C++ 어렵다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대신에 이 C++에 대한 개념이 딱 잘 잡혀 있으면은 자바 프로그래밍이나 아니면 C샵이나 요 관련된 객체 지향이라는 모든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통과가 됩니다.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다룬다. 그래서 실제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는 인위적으로 인공의 공간을 다루고 그 다음에 인공 생명체를 다룬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공간을 다루는 학문이다. 존재와 부재로 데이터를 표현하고 공간을 다루는 학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